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게 그 사실상 이 패싱, 검찰총장 패싱은 딱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 들었어요? 네, 그건 우리가 좀 오래됐죠. 계속 얘기해왔던 네. 거죠. 이게 그 또다시 헌정사의 어떤 무슨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거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정치 발전에 그 기여도 하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그 임기 단축 개헌을 좀 발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거를 전국 선거를 크게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이렇게 네. 세 번을 치르는데 임기가 네. 5년, 4년, 4년 해서 그 어떨 때는 내리 3년을 선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되고 한다면 지방선거가 함께 하든 총선과 함께 하든 대통령 그 선거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임기도 4년 중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엄청나게 큰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어요? 아니 뭐 안 받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을 것 현실적인 같으세요, 어려움이 있을 수 개헌을? 있으니 네. 왜냐하면 그 위협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네. 고민하겠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네. 그때도 막 개헌 되니까. 막 던지고 했는데 네. 안 먹혔죠. 안 먹- 사실은 조금 일찍 그 행동을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감위의 문제.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지만 예. 받아야 되는 게 최선일 거예요. 윤석열 예. 정부한테는요. 지금 제가 유시민 장관 책을 봤는데 제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 최선의 안은 일단 내려온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법적인 부분 지금 저는 대단히 일단 턱 밑까지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일단 덮어준다라는 네. 거더라고요. 예. 그래야 내려올 테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를 담보해준다. 근데 그럴 리가 없고 그럼 이 안으로 임기 단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인데 탄핵은 지금 엄청 무르익었다거나 임계점에 지금이 딱 적시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실정 속에 그냥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이게 묻어줄지 뭘지 이런 거는 정말 정치적이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임기단축 개헌을 받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정치력이 있을지 그게 예.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막판까지도 판단을 잘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정치의 내용이나 수준을 보면 임기 단축 개헌 정도 받을 정도면 고도의 정치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주변.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누군가가 지켜준다면 네.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를 지켜준다면. 예. 그럼 어떻게 딱 입당하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이런 SNS를 올렸네요. 임기 단축 개헌은 정치적 탄핵이다. 네. 실제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임기 단축 개헌은. 임기 단축 개헌을 네.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시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탄핵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 네, 그걸 본인이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 네.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의견이 네. 맞을 수 있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대단히 발전적인 거다. 왜냐하면 그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로 나온 군부와 민주화 세력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의 네. 산물이었는데 그게 초반에는 한두 번은 좀 그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소명의식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서부터는 한탕씩 해먹는 꼴이 된 거예요.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5년 동안 한탕 해먹고 나가는 네.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받으면 좋은데 과연 받겠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맞습니다.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산을 또 넘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구성이 대단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지금 140만이 넘게 탄핵 국민청원을 해도 문재인 때보다 적네, 문재인 때보다 3만이 적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임기 단 하루도 단축할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용하고, 나는 내 식대로 검찰 불러서 검찰 소환해서 그렇게 뭐 조사 필요하면 한번 해줄게라는 정도. 뭐 사과할 뜻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사과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당시에 그 캠프에서 하라 그래서 그 허위 학력 등과 관련해서 그 진짜 사과 뭐 이렇게 예, 했을 때요.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고, 국민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나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이런 정도 태도 아닐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뭐 국회에서 탄핵 뭐 얘기를 하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려면 정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그 위반 사유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닌데,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한 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에 완전한 격변기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미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저 자중질환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서가 조금씩 나와요. 이종호 그 전 대표 네, 네. 얘기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건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겁니다. 네.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렇게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보통의 그 정권은 5년 그 임기 중에 4년 차가 말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네, 네. 여기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이제 2년 지났잖아요. 네, 네. 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갈수록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모자이크가 되고 이게 짜맞춰지잖아요.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네.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네. 삼부토건 이슈로 인해서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만난다. 한 길에서 만나고 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과 혼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삼부토건을 가지고 지금도 주가 조작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건 못 참는다라는 게 보수지 젊은 기자들의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사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왜 갑자기 내일 3부 체크하고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로 쭉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그거를 그냥 평범한 일로 볼 수 있는 거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직접 가기까지 그 문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맞춤 서비스 출장 조사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김건희 맞춤형 서비스 출장 부패도 아니고 말이죠. 네, 완전 네? 그렇죠. 네. 굴욕을 맛본 겁니다. 네, 검찰은. 검찰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건 못 참겠나 봐요. 그러니까 막 격분을 해가지고 이창수 지검장 불러다가 실제로 사과도 받고, 그래요. 누구 말 듣고 너 이렇게 했어,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극대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 느낌이 좀 쎄합니다. 네, 그렇죠. 경호처 수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다 뺏긴 채로 조사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휴대전화도 보안 때문에 못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원래 경호처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핸드폰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핸드폰까지 뺏기고 수사를 당한 거예요. 야.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도 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행사에 가면 휴대폰 다 뺏겨요. 휴대폰도 뺏기고 노트북도 뺏겨서 그 볼펜하고 종이만 수첩하고 종이만 갖고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못 갖고 가게 해서 그냥 듣고만 나와서 다 나와서 이거 하느라고 몇 시간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기자들이 다 나와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고 뭐가 핵심 내용인지 쫙 기록을 해서 각사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정치 상황이 여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워치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죠? 아유, 저는 감사하죠.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예. 더 파이팅 네. 넘치는 자세 태도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